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사드립니다. 대구 부동산 스타드입니다. 지방 침체 계속된다네요. 똘똘한 한 채 욕망의 집값 양극화, 지방 침체 계속될 듯.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 어쩌고 저쩌고. 예. 수도권도 저는 사실 별로 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탄핵 전국에 과거에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3월까지 이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매매 거래량이 탄핵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마 거래량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태인데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당장 12월 거래만 해도 1,500건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12억짜리 부동산 팔아 9억은 오케이, 8억 9천원 노노노 이런 거 조금 제가 위험한데? 요 정도면 위험한데? 범어 W 12억에서 13억 정도 평가는 받을 텐데 8억, 8억 5천, 8억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뭐 문제 되겠습니까? 이 차이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막 쌓이면은 이게 할증된다 그러나요? 그런 게 약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오케이. 그것을 넘어서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빚으로 힘들다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연체되는 사람이 600만 명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듭니다. 쿠팡알리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39,900, 4만 개 전후의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 월세 물량은 현 상태 유지, 임대 물량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인천 주간 브리핑 때 말씀드렸죠. 매매 매물이 쌓이고 시차를 두고 전세 매물이 임대 물량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대구 매매 물량 이렇게 늘어나다가 약간 정체,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대 물량에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거래량 1762건. 자, 이게 법인 물량 요거 두 개 180여 건 제외해놓고 생각해보면 1600건 초반이잖아요. 마무리 다 하면은 사실상 9월에 거래보다 제가 더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9월 거래보다 더 적습니다. 근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지난달 이 거래량이 적다는 이 11월 거래량보다 한 20% 정도 거래가 더 적은 상태, 15에서 20% 정도 거래가 더 적거든요. 1760에서 거래량이 20% 적다, 16에서 1200, 1400, 심하면 1400건대 거래량까지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누구는 탄핵 정국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탄핵 정국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 기준금리 두 차례에 걸쳐서 인하를 했지만 대출금리는 4% 중반입니다. 4% 중반. 기준금리 얼마인가요? 지금 3%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놓고 본다면 1.5% 차이? 이거 그냥 일반적인 차이거든요. 지난 기간에 좀 이 금리를 많이 억누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기준금리 3.5%인데 주담대 3.5% 이 시기가 말이 안 되는 시기였고 금리 막상 내려보니까 기준금리 내려보니까 은행 예대 마진 요 정도 먹어주고 시장 금리는 4.5% 정도 되더라. 이 금리로 투자하기는 힘듭니다. 오늘 원화가 폼이 미쳤던데요. 원화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한국은행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다 일찍 퇴근을 하셨는지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다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탄핵 정국 그때 한번 휘청했을 때 그때 이후로 지금 제가 현재 시간에 보고 있는 환율이 1457원, 58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터키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터키 리라화가 평가 절하되면서 한 5토막 났다? 그럼 집값은 5배 올랐다. 정말 혼동스러운 시기. 이거 실물을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금이나 달러나 이런 것들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냐. 미국 채권, 저는 미국 채권 쪽으로 잡고 한국 채권이 너무 값이 없어요. 10년물 한 2.8% 정도 됩니다. 미국 10년물
얼마인가요? 4.6% 됩니다. 금리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납니다. 한국 따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화는 더 값어치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내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고하죠. 내년에도 상고하죠.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상저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상반기에는 안 좋다고 다들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 거래 떨어지는 거 보이면서 지금 거래량이 요 추석 때 달서구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얘를 요쪽으로 옮겨가면은 거래량이 사실 이런 수준. 12월 거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급전직하. 요런 말이 아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거래량이 다 줄어나가고 있다. 뭐 잘 나가는 동네라고 해서 뭐 버티고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빌리브 버머 6층이 12억. 근래 뭐 12억 8천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층수가 조금 낮으니까 가격은 조금 빠지고요. 연차는 차이가 있지만 이 미묘한 입지 차이로 같은 6층인데 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 만촌 3정 저층인데 9억 9천이면은 그 이전 10억 4천과 견져 봤을 때 가격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버머 쌍용 얘가 한때는 14억 6천까지 이 빌리브 버머와 견주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연식이 16년 차. 직거래는 제외하고 나머지 국평, 대형평, 국평도 괜찮은 가격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었네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7억 8,900 신고가 대단해요. 이런 신고가 한두 건 구경하다 보니까 이 도끼자루 썩는지도 모르고 지금 경제가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전투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부동산 커뮤니티건 어디건 뭐 오른다. 오른다. 금리 떨어지면 오른다 뭐 한다. 혹은 신문 기사에서 뭐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지 제가 전투력이 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들을 준비할 텐데 없어요. 뭐 부동산 커뮤니티조차도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지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알아준다는 이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것들 뭐 올해는 2024년은 뭐 얼죽신이니 재건축이니 얼죽신은 대구에도 약간은 영향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건축은 대구에 별로 힘 없었죠. 거의 수도권이죠. 용적률 펌핑해주는 그런 곳에서나 재건축이 조금 힘을 받았다 정도지 사실 대구 재건축 용적률 그렇게 인센티브 주지 않잖아요. 그것도 잘 사는 동네는 또 나중에 또 비싼 동네는 또 뭔가 또 생기겠죠. 그렇지 않은 곳들은 큰 힘을 받기 힘들더라. 캐슬골드 받고 5단지 고점 대비 40%. 그럼 지금이 저평가냐? 과거가 고평가 아니었나? 연식이 20년차 접어들면서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30년차만 돼도 확확 느껴지잖아요. 죽전동 IC 5억 중반, 5층 5억 중반. 그 외에 다른 신축들도 국평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중반이면은 대구에서 제일 괜찮은 곳들, 신축 기준으로는 제일, 입지 기준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연차로 봤을 때 괜찮은 것들 많더라. 월배 2차 아이파크 5억 2천, 횡보장 1년 반, 급등했는 기간 한 1년 정도, 급락했던 기간 마찬가지로 뭐 1년 반, 1년 반, 1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횡보장 반등했던 기간 제외하고 횡보장 이게 대표적으로 대구에서 가격 볼 때 하나의 지표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 마찬가지 대다수가 횡보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동성로 SK 리더스뷰. 뭐 오사카 근래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 미어 터진답니다. 한국 사람 천지랍니다. 중국 사람 천지랍니다. 외국인들도 천지랍니다. 예, 그런 것의 번화가 대구의 동성로 조용하죠. 요즘에 좀 사람 좀 뭐 집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좀 많아졌지 그닥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산자이안을제 소형평형 4억 중후반. 빌리브 클라스 이런 것도 거래가 있네요. 빌리브 클라스에 4억 7천. 가격 정말
이거 분양가 되나요, 이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분양 가격이 저 정도 수준이었나? 2년이 지났는데 남는 게 없더라. 억지로 등기치고 뭐 하고 버티고 했는데 남는 게 없더라. 대다수가 그렇게 해당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뭐 양도세, 비과세나 이런 것들 나름대로 막 그 이전 주택을 팔고 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 계산대로 잘 안 되는 게 부동산에 참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내년도 요런 올해와 같은 요런 장세,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은 정책 자금도 조금 덜 투입된다고 하고 또 뭐 탄핵 정국도 있고 여러모로 좀 좋지 않다. 기업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지. 대기업들 앓는 소리 하니까 바로 뭐 석유화학 이쪽으로 뭐 지원하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평당 1,000만 원 좀 봐야 돼. 오늘 거래 무진장 많이 신고됐던 거 그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지난번에 있던 게 한 번 더 이름이 한 번 더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15% 평당 1,000만 원. 15년 차 3억 8천. 인근의 신축이라면 국평도 4억 후반일 거예요. 이 서구 평리동. 국평도 4억 후반일 거예요. 연식 다 오래되면 다 묻혀서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지금이야 뭐 15년 차니 뭐 14년 차니 뭐 17년 차니 뭐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근데 저 입주했을 당시에는 누가 더 신축이냐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월배 쌍용례가 3억 7천. 아이파크에 비해서는 연차가 아무래도 좀 되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억 단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억 단위 차이라면 10년 차, 10년 차.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 외에 눈에 띄는 거 잘 없죠. CG 12년 차 3억 4천.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나름 쎄빙이. 당 1,000만 원대의 아파트들 질비하다. 이 정도만 해도 평균 소득자들한테도 이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평균 소득자. 평균 자산가 4억 뭐 한 중후반대 되는 사람이 평당 1,000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1억 이상의 현찰을 가지고 있다. 전 요게 조금 그나마 좀 밸런스가 맞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조차도 선진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융자산 7, 부동산 자산 3 이런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봐도 이것이 부동산 7, 금융자산 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빚져서 너무 할 필요 없다. 이 횡보장세 길어질 수 있다. 빚이 많다는 것이 좀 아까 보셨다시피 그 가족들 생각보다 힘들게 합니다. 돈 문제이면 싸울 일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봐도 이 대다수가 이 돈 문제에서 이 태동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합니다. 나머지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도 또다시 안 그래도 한번 줄었는데 먼저 한 15% 줄었는데 또 거래량이 또 한 20%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거래 적다. 지금 거래는 한 99%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 월세 거래도 그렇다고 많지 않은 그런 흐름. 이상합니다. 매매, 전세, 월세, 분양권, 뭐 주택 거래나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작살이 났고요. 거의 부동산 거래 중에서 거의 8, 90%가 아파트라고 할 정도니까 그나마 아파트에 돈이 이만큼 쏠려 있는데도 이렇게 힘을 못 받습니다. 나머지 뭐 농지 시장 아웃, 주택 시장 아웃, 뭐 다 이렇습니다. 뭐 상업용 부동산 아웃, 뭐 거래량 볼품 없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